그럼 첫 번째 세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아마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두고 계실 주제입니다. 딥페이크, 범죄인가? 혁신인가? 라는 주제로 진행할 텐데요. 먼저 두 분의 발표 후에 패널 토론까지 진행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의 좌장을 맡아주실 한국외국어대학교 컬처테크놀로지 융합대학 임대근 학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어서 발표자분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님과 딥브레인 AI 사업개발실 이정수 이사님을 함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 분의 연사님과 함께 첫 번째 세션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면이 잘 보여야 되니까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15분 정도 최근에 딥페이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IT 커뮤니케이터로 일하고 있고 실은 이제 한 2010년부터 해서 그 빅데이터 SNS 데이터 분석을 해오고 있는데 빅데이터가 자연스럽게 AI가 되고 또 AI가 생성형 AI로 연결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AI 활용법에 대한 책이나 강의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관심이 많아질 줄 몰랐어요. 딥페이크가. 처음에 세션의 발제를 맡자고 이제 요청해 주실 때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이게 뭐냐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달 우리나라에서 딥페이크라는 말에 대한 언급량입니다. SNS, 트위터 커뮤니티 보시면 재밌는 게 뉴스가요. 요번에 되게 튀었잖아요. 근데 보시면 저 2024년 8월이고 그 옆에가 2024년 9월 1일부터 4일이거든요. 단 4일 만의 데이터가 보시는 것처럼 다른 월보다 훨씬 컸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은요. 이렇게 됐을 때 커뮤니티도 뜨고 트위터도 떴잖아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2021년 1월에 트위터에서는 오히려 한 번 더 뜬 적이 있거든요. 이때가 언제냐면 이른바 지인 능욕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상당히 뜨거웠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2021년에 SNS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보시면 뉴스는 조용했죠. 그러다가 지금 뜨겁습니다. 뜨거운 이유는 이제서 이거 너무 놀랍다, 충격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로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요즘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방송과 인터뷰를 이렇게 많이 할 줄 몰랐어요. 하루에도 4개씩 요즘에 생방도 하고 라디오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아쉬운 건 뭐냐면요. 제가 이 얘기를 2019년부터 했거든요. 소를 잃어도 외양간을 고쳐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딥페이크라는 이슈가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이미 2019년, 20년, 21년, 20년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거를 약간 가십의 거리나 뉴스의 거리로 봤다는 거지 이걸 근원적인 대책을 좀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저런 6년 있다 이런 것처럼. 그리고 항상 얘기 드렸던 게 이겁니다. 기술은 가치 중립적이고 결국 사람에게 달려 있는데 우리는 이 기술을 혹시나 이제 제가 좀 조심스러운 건 딥페이크 자체가 범죄처럼 이제 자칫하면은 인지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스팸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우리가 이메일을 받을 때 스팸하면 진짜 무서웠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스팸 메일 그냥 웃으면서 지우죠. 보이스피싱도 처음엔 되게 두려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하니까 우리가 보이스피싱 있다고 전화를 못하게 하진 않잖아요. 악플도 마찬가지죠. 악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우리가 댓글을 쓰는 문화가 생겼지 악플을 아예 막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댓글을 아예 막지 않았죠. 근데 지금의 정책의 방향을 보면 자칫 잘못하면 딥페이크 자체를 못하게 할까 봐 저는 오히려 요즘엔 이게 걱정입니다. 가치 중립적이고 사람에게 달려있는 이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생성형 AI가 우리에게 준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2023년 말에 보통 매해 말이 되면 올해의 단어라는 걸 선정을 하죠. 콜린스라고 하는 영국 사전에서 AI 자체를 올해의 단어로 2023년 말에 뽑았습니다. 그만큼 AI가 엄청난 영향을 줬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미국에는 웹스터라는 웹사전이 있어요. 근데 그 웹사전에서는 올해의 단어로 뭘 뽑았느냐? authentic, 그러니까 진짜의라는 단어를 뽑았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이 진짜야? 라는 걸 검색 많이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웹스터라는 사전은 인터넷 웹 검색 사전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한 거를 이제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AI 얘기하고 미국에서는 이거 진짜야? 라는 걸 많이 검색했다는 것. 그만큼 우리에게 나오는 결과물들이 아주 그럴듯하고 감쪽 같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게 사진일까요? 그림일까요?
예, 그죠? 다 그림이죠. 예,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AI한테 만들어 달라면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죠? 저 중간에 이제 우리가 유명한 배우도 있고, 근데 이제 빵 공장에서 일하는 뭐 니콜라스 케이지 뭐 이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교황님인데 되게 힙하시죠, 그죠? 실제로 교황님이 이런 옷을 입을 리가 없죠. 이제 선글라스 낀 교황 이렇게 그려달라고 그러면 얘가 그려주는 겁니다, 그죠? 또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이슈가 있었죠. 트럼프 지금 전 대통령이고 후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잡혀가는 건데 이건 맥락이 있었죠.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최초로 전 대통령인데 경찰에 소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사람들이 그래도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포토라인은 세우지 말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림을 그려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림을 어떤 것까지 그리느냐? 이제 여기에 보시면 두 번째 사진에 저기 중간에 보시면 선글라스 낀 양반이 계시죠,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그죠? 바이든이 잡아가는 트럼프, 그러면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또 어떻게 돼요? 맥도날드에 이제 탈옥을 해서 맥도날드에 간 트럼프, 이러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재밌다 낄낄거리기도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문화나 현상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미디어 입장에서 고민입니다. 이른바 가짜 뉴스를 만들기가 너무 쉬워요. 그냥 20초면 글 나오고요. 또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영상과 합쳐지면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죠. 2023년 5월에 이러한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서 트위터에 올리고 펜타곤이 폭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이 뉴스가 트위터에서 오가면서 실제로 주가가 출렁거립니다. 왜냐하면 요즘엔 AI가 투자까지 해주고 자동으로 보시 도니까요. 이런 일들, 실제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딥페이크를 통해서 2023년부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얼마나 빠른지를 지금부터 우리가 눈으로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성형 AI 중에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바로 미드전이라는 툴이거든요. 보시면 2023년 말치잖아요. 3월 정도에 저 정도 퀄리티였던 게 보시면 2023년 12월에 똑같은 프롬프트를 넣는데 저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1년 6개월 사이에 저렇게 기술, 1년 9개월 정도가 하여튼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요즘엔 어떻게 돼요? 그림이죠. 모두 다 그림입니다. 사진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이런 것들 그냥 글자 치면 나오는 시대니까 사람을 속이겠다 마음먹으면 정말 너무나도 마음껏 속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게 결국에는 딥페이크라는 기술이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은 딥페이크라는 기술 자체는 2016년부터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고 이후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레딧에서 처음에 이 딥페이크라는 걸 악용해서 나온 것부터 시작이 된 건데, 이제 가장 유명한 게 페이스 스와핑, 얼굴 바꾸는 기술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얼굴의 패턴을 인지한 다음에 이 사람과 이 사람의 패턴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인지가 되는데, 이게 또 생성형 AI 기술을 만나면서 요즘엔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진화의 끝은 어디냐? 예전엔 그래도 만들려면 수십 장 사진이 필요했는데 이제 사진 한 장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큰 화면으로 보시기에 민망한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왜냐? 제가 나옵니다. 그죠?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또 하려면 저작권이 이슈가 커가지고 시연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서 어젯밤에 저렇게 그냥 아주 내추럴하게 사진을 찍었어요. 왜 찍었느냐? 저걸로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런 앱이 있습니다. 앱에서 잘생긴 사람 있죠. 그래서 저 사람을 골라요. 그 다음에 방금 제가 찍은 사진을 넣어줘요. 그럼 이제 실시간으로 제가 캡처를 뜬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태스크가 돌아가기 시작하죠. 15% 가고 있고요. 그죠? 얘가 이제 이렇게 있다가 그죠? 쭉 끝났어요. 네, 저랑 비슷한가요? 그죠? 네. 사진 한 장 넣으면 저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네, 아우 잘생겼네요. 그죠? 제 어릴 때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까불거리긴 하지만. 자,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느냐? 언어의 장벽을 깨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이 2분 정도 요 정도를 찍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지금부터 AI로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자동으로 바꿔주는 툴을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데요. 툴의 테스트를 위해서 지금부터 제가 2분 동안 이런 얘기 좀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런 식으로 스마트폰 보고 2분 동안 아무 말 대잔치를 해요. 나중에 보면 제일 어려운 게 저거예요.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보고 아무 말 대잔치 2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저 헤이젠이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거기다 올려요. 올리면 얘가 한 20분이면 렌더링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면 제가 하는 일은 글자 쓰면 돼요. 글자 쓰면 얘가 이제 읽어주거든요. 지금부터는 제가 아니라 AI입니다. AI가 저 대신에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덕진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 아바타인 딕션킴 교수가 저 대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빠르게 우리 생활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인간과 AI는 공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AI가 인간을 대체하게 될까요? 미래는 시작되었습니다. 저의 신간, 인간이 지워진다가 우리의 논의를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こんにちは。私はキム・ドクジン教授です。今日は私のアバターであるディクショニング・キム教授が発表をしています。人工知能は急速に私たちの生活に浸透していま 네, す。 참고로 저는 人 일본어를 間 아예 と 못합니다. AI は 그죠? 共存できるのでしょうか？それとも AI が人間にくっつけて終わるのでしょうか？ワイライハシマティマス。Bonjour, je suis le professeur 네, 이번엔 Jin. 불어네요. Aujourd'hui, mon avatar, le professeur Diction Kim, fait une présentation en mon nom. 네, 저런 식으로 실제로 되게 놀라운 게 한국어 데이터로 2분 넣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만엔 성조가 없는데 저렇게 성조도 만들고요. 글자 넣으면 다 됩니다. 그래서 뭐 5개 국어, 10개 국어 되고요. 오늘 하이라이트. 네,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파이낸셜 뉴스 사장님 꼭 여기 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실은 최근에 이 파이낸셜 뉴스 사장님과 대담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대담을 한 걸 감사하게 신문에 칵 실어주셨더라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럼 제가 보답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저 신문 이미지가 되게 작거든요. 저 작은 이미지에 있는 저 이미지를 제가 따가지고 이거를 갖고 파일에 올린 다음에 제가 이제 이 사장님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 컴퓨터에서 시연을 한 거 실시간으로 찍은 걸 보여드릴게요. 파이낸셜 뉴스의 변동석 사장님으로 한번 변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랑 인터뷰를 했었던 사진에서 변동 사장님을 넣고요. 돌렸습니다. 그렇죠. 어떠신가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변동석 사장님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금방 딥페이크가 되죠. 네, 이렇게 하다 볼까요? 네, 이 놀라운 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얼굴을 이렇게 하거나 사장님 어떠십니까? 이게 딥페이크입니다. 아주 쉽게 누구나 이렇게 만들어서 제 컴퓨터가 지금은 이제 성능이 좀 떨어져서 그러는데 만약에 제 컴퓨터의 성능이 좋다 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실시간으로 입이 맞겠죠. 그러면은 제가 사장님의 얼굴로 어떤 걸 할지 모르는 겁니다. 네. 딥페이크 기술이 이렇게까지 와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오픈소스 코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서 돌리면 이렇게 나오는 세상입니다. 네, 저렇게 나왔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우리에게 양면성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톰 행스가 쓴 사람도 야 내가 모르는 광고가 인스타그램에 있더라. 나도 속겠더라. 그래서 속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AI 기술인데 결국 사용은 인간의 몫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 컨텐츠 비즈니스에서는 디에이징이나 디보이싱이라고 그래서 실제 사람을 젊게 만들거나 목소리를 젊게 만들고 또 여기 보시면 손석구 아역이 예전에 그 살인자 이응당하면서 이슈가 됐는데 저 사람은요 실제 그 아역 배우가 아니라 딥페이크를 통해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실제 배우는 따로 있고 얼굴만 바뀐 겁니다. 저렇게 쓰기도 하고요. SBS 같은 데는 영상을 추출을 해서 특정 자료를 찾는 데도 쓰고 심지어 이미지를 넣으면 그 사람의 젊은 DB를 이제 젊을 때 DB를 가져와서 보여주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생방송 영상 편집에도 활용이 되죠. 얼굴을 인식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가장 감동적인 건 이런 게 같은 기술이지만 전혀 다르게 쓰인다는 겁니다. 2021년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청각장애인의 목소리를 찾아주는 건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얼굴의 형태나 생김새가 비슷하면 보통 우리가 얼굴의 구강 구조 때문에 목소리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이 얼굴과 가장 비슷한 사람의 파형을 갖고 이 사람의 목소리를 시뮬레이팅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또 최근에 보셨겠지만은 제주 4.3 추념식에서 실제로 5살 때 부모님을 여인 할머니를 위해서 실제 이제 아빠를 다시 만나게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시간 좀 갔지만 요거 잠깐 보여드리면 8월 15일 날 이슈가 됐었던 내용이죠. 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네, 이런 것들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결국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소리라도 좀 외양간 고쳐야 되는데요. 이번엔 좀 제대로 구조적으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해외에 있는 전반적인 어떤 가이드라인들이 나오는 것들도 이제 나오고 있어요. 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고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확실히 자율과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인데요. 그래서 AI의 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지만 이에 맞는 책임을 요구하고요. 그래서 자율과 책임, 우리가 변화를 공부하고 그 영향에 대해서 토론하고 나눠야 될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잘 들어보았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해 오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저희도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 결국 같은 AI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인간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브레인 AI 사업개발실 이정수 이사님께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일 딥페이크 관련 발표를 맡게 된 딥브레인의 이정수 이사입니다. 최근 딥페이크를 악용한 초, 중, 고, 대학생, 군인, 일반인들이 딥페이크 성범죄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처벌 강화에 나서고 있으며 플랫폼 사업자, 민간 기업들은 다양한 기술적 해결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를 악용하는 부분들은 명백한 경쟁 회기가 맞으며 반드시 처벌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아동 대상으로 성적 착취물을 만드는 경우에 대해서도 만드는 것만으로도 범죄로 인정을 하고 처벌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기술이 나왔을 때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기술, 나쁜 기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양면을 고려해서 정책을 결정 및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금일 발표를 통해서 딥페이크가 범죄인지 혁신인지를 판단하는 부분까지는 결론을 내는 부분들은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딥페이크 개요 부분들, 발전 부분들, 소개, 활용 사례, 피해 사례, 솔루션 부분들, 방지 방안 부분들 다 들어보신 다음에 청중들께서 딥페이크가 범죄인지 혁신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과 가짜를 의미하는 단어인 페이크가 결합된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가짜 이미지나 영상을 생성하는 기술입니다. 최근에는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인물뿐만 아니라 사물, 풍경, 배경들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요. 제가 짧게 영상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인성입니다. 박순혁 교수님의 QF 어린이재단 개최에 감사드리며 자선사업의 공헌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의 5회의 QF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희망하며 지금 틀어드린 영상은 올해 초 조인성 씨 얼굴과 음성을 조작한 딥페이크 영상입니다. 영상 속에서는 딥페이크로 조작된 조인성 씨가 자신의 이름을 직접 말하고 행사에 개최에 감사한다는 되게 단조로운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투자 피해자들은 유명 연예인의 딥페이크 영상을 보고 믿고 투자를 했다가 돈을 상하게 되겠고요. 이런 최근에 이런 사기 피해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딥페이크 기술은 지난 몇 년 동안 급격하게 발전해 왔습니다. 2014년에는 딥페이크 근간이 되는 겐이 등장을 했고요. 2017년에는 미국 커뮤니티 레딧에서 딥페이크스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포르노 영상물들을 만들어서 등록을 했고 이게 딥페이크 시초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에는 이런 위험성을 인지하고 페이스북에서 딥페이크 탐지 챌린저를 열어서 탐지 영상 기술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2021년에는 기업들이 마케팅, 광고, 엔터테인먼트 다양한 분야의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신한은행 카드 광고에 등장한 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AI와 딥페이크가 융합이 되어서 누구나 쉽게 언제 어디서나 딥페이크 이미지, 영상, 음성 생성이 가능한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다음 장에서 한번 짧게 그 소개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이후의 전망 부분들은 원A 방식이 아닌 LLM이나 챗GPT가 접목된 대화형 AI 딥페이크 기술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법적 규제와 윤리적 논의 강화하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챗GPT와 생성형 AI 기능이 결합된 생성형 비디오 영상 솔루션입니다. 예, 프롬프트만 넣으시고 생성을 누르면 스크립트를 자동으로 생성을 하고 배경 이미지, AI 휴먼들을 만들어주게 되면 하나의 광고 영상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URL을 복사를 하고 템플릿을 선택을 하고 생성을 누르면 스크립트 작성, URL 요약 부분들을 다 해서 하나의 광고 영상을 만들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PPT, PDF를 업로드하고 생성을 누르면 그 내용들을 요약을 해서 교육 영상, 광고 영상, 홍보 영상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사이버대학교에서나 아니면 증권사, 많은 관공서에서 이러한 솔루션들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현재 딥페이크 이미지 영상을 누구나 쉽게 생성할 수 있는 시대에 도달했고요. 이미지 관련된 부분들은 아트로 브리더를 통해서 독특하고 창의적인 이미지를 생성이 가능하고 오픈AI에서 개발한 달리를 통해서 프롬프트 기반의 창의적인 정교한 이미지를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주요 검색 엔진에서 AI 음란물 연상시키는 단어를 합성해서 검색하면 수십 개 이상의 앱에서 사이트가 노출되고 미성년자나 성인 인증 없이 딥페이크 성착취, 누드 사진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제일 큰 이슈로 보고 있습니다. 음성 관련된 부분들은 11랩스, 구글 클라우드 TTS, 아마존 폴리, 니드 스피커를 통해서 손쉽게 생성이 가능합니다. We know the value of voting Democratic when our votes count. It's important that you save your vote for the November election. We'll need your help. 예, 지금 들려드렸던 음성 파일은 인공지능 AI 기술로 만든 AI 바이든 TTS입니다. 예비 선거에 투표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는데 이는 실제가 아닌 인공지능 AI 기술로 만들어진 가짜 음성으로 판단이 되었고요. 이를 들은 유권자들은 혼란과 혼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영상 부분 관련된 부분들은 딥브레인 AI, 신세시아, 헤이젠, DID, 아워원 등을 통해서 직접 제작을 할 수 있고요. 아까 앞에서 발표했던 뭐였던 사진 한 장, 소량의 음성 파일로 AI 휴먼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 보여드린 영상처럼 고퀄리티의 AI 휴먼을 만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AIA 생명은 지금 일단 좀 시간이 걸리는데 한번 좀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앰버서더로서 함께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제가 늘 한국에 있을 수가 없어서 고민 끝에 저의 동생인 AI 소니를 한국에 두고 가려고 해요.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AI 소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예, 이건 실제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는 영상이고요. 시간이 되시면 한번 어떤 게 진짜인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에는 딥페이크 관련된 부분 악용 사례들, 안 좋은 부분들만 좀 부각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좀 순기능, 좋은 사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강복절을 맞이해서 CJCGV하고 딥브레인 AI하고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서 AI 윤봉기를 강남역 쿠엑스에 송출한 사례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는 독립운동가 윤봉길이야. 나는 적성으로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인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중국을 침략하는 적의 장교를 도륙하기로 맹세하나이다. 책을 잘 읽지 않는 어린 학생 혹은 젊은층들에게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서 영상 기반의 역사 교육을 학대 진행하려는 목적으로 진행한 사례이고요. 다음 영상은 사진 한 장, 소량의 음성 파일을 통해서 유족분들이 듣고 싶은 문구, 그리움을 딥페이크로 복원해주고 채워주는 솔루션 소개 영상입니다. 편부에 대한 결혼식장에 대한 축사 부분들, 프로포즈하는 부분들, 장례식장, 차례, 제사에서 그리운 분들, 보고 싶은 분들을 만나는 데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 재용아, 오랜만에 얼굴 보는구나. 나 좋아 보이니 오랜만에 너 본다고 신경 쓰고 나왔어. 이렇게 기술에 힘을 빌어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하구나. 네 엄마도 같이 오면 좋았을 텐데. 예, 그리고 은행에서는 AI 은행원, 증권사에서는 AI 애널리스트, 생명사에서는 AI 설계사, 다양한 방법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한은행에서 AI 컨시어지의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사례입니다. 지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적금 가입하려고 왔어요. 올해 6월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적금 상품을 안내해 드릴게요. 예, 그리고 요즘 또 아까 순기능만 보여드렸었는데 악용 사례 관련된 부분들은 유명인이나 정치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미성년자들 피해 사례까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트럼프가 지난 18일 SNS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가짜 사진을 올린 사례고요. 이 사진을 보고 유권자들이 혼돈과 혼란을 유래할 수 있다라고 기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최근 덱스, 손흥민, 송가인, 송혜교, 유명 연예인들을 딥페이크 영상으로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송혜교입니다. 폴슨과 교수님의 QF 어린이 기금회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QF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유명 연예인이 나와서 인사를 하고 안내를 하는 부분들을 보고 투자자들이 믿고 사기를 당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딥페이크 음란물 관련 내용입니다. 피해자 수, 가해자 수를 좀 조사해 봤을 때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미성년자 비중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딥페이크가 어떻게 보면 10대의 놀이터, 범죄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10대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먼저 시작하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할까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중앙. 예, 그리고 다음은 이제 딥페이크 금융 피해 사례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월 홍콩에서 다국적 기업이 딥페이크 기술에 속아서 2,600만 달러, 약 350억을 갈취 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회사 경영진을 생성하고 화상회의에서 재무당자를 초대해서 이체를 지시한 사건입니다. 저도 이런 업무 직종에 종사하고 있지만 제 지인 혹은 부모님, 제 친구들이 딥페이크를 통해서 연락을 온다 그러면 피해를 안 당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최근 기사에 나온 시큐리티 히어로 2023 딥페이크 제작물 현황 보고서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대한민국이 53%, 미국이 20%, 일본이 10%, 영국이 6%, 중국이 3%로 딥페이크 음란 콘텐츠에 가장 취약한 국가로 대한민국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 오른쪽에 보시면 피해자 직업, 국적을 확인한 내용들인데요. 1위부터 7위가 한국인 가수, 9위까지 해서 한국인 가수가 제일 많은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딥페이크 탐지 기업 현황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생성형 AI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수없이 많은데 실제 탐지 관련된 기업들은 전 세계를 찾아봤을 때 한 7개 이내로 보였고요. 인텔 페이크 캐처는 미국 기업으로 혈류 중심으로 해서 탐지할 수 기술을 가진 회사이고, 센티널 같은 경우는 에스테아 업체로 주로 유럽의 주요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센시티 AI 관련된 부분들은 네덜란드 업체로 스테이블 디퓨전, 페이스스와 미드저니 같은 최신 딥페이크 기술을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리얼리티 디펜더 같은 경우는 챗GPT나 AI가 생성한 텍스트를 식별 가능한 부분들, 그다음에 API를 통해서 대량의 탐지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브레인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경찰청에 딥페이크 탐지 솔루션을 상용화해서 납품한 업체입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달리, 미드저니, 페이스스와 립싱크와 같은 다양한 딥페이크 기술을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한국인 데이터 100만 점,
아시아 계열 인정 데이터 13만 점, 그다음에 인물 5,400여 데이터에 520만 점 데이터의 학습을 통해서 특히 한국인 관련된 딥페이크 기술을 잘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회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서 기업, 관공서 및 교육기관 대상으로 무료로 1개월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제일 관심을 갖고 진행해야 되는 분야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딥페이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교육 강화 부분들, 규제 마련, 기술 개발 세 가지가 동시에 빠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리교육 관련된 부분들은 10대 청소년인 일반인 대상으로 학대 진행이 필요하고 딥페이크 피해 사례 부분들, 딥페이크가 범죄라는 부분들에서 교육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제 관련된 부분들은 선거 관련 딥페이크 제작 금지한 부분들 일본 진행을 하고 있고요. AI를 활용해서 딥페이크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행위 자체물로도 처벌하는 규정이 빠르게 생성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 개발 관련된 부분들은 투자를 통해서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부분들, 워터마켓 삽입하는 부분들, 마지막으로 크롤링 기술을 통해서 딥페이크 이미지나 영상을 자동으로 검색을 하고 자동으로 삭제하는 기술들이 개발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딥페이크 범죄인인가 혁신인가라는 주제로 세션 함께 하고 계신데요. 역시 이번에도 같은 기술을 유익하게 착용하는지 또한 악용하는지를 저희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엔 이 같은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욱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사님께서는 교육 강화, 규제 마련, 기술 개발이라는 규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패널 토론을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이신 임대근 학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발표 굉장히 흥미롭게 잘 들었고요. 최근에 다양한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흥미롭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굉장히 빨리 잘 됐습니다. 우선 두 분께 좀 우리 이정수 이사님께서는 마지막 부분에 최근에 그 이슈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음란물 같은 경우 피해 사례를 어떻게 이제 방지할 것인가 하는 결론을 주셨는데, 김덕진 소장님께서는 이정수 이사님의 마지막 솔루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은 또 보충하시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지 하는 것들을 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앞서서 이사님이 말씀해주신 방향 저도 공감하고요. 일단은 교육이 인지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사장님을 만드는 이유가, 제가 요즘에 방송에서 하면 사람들이 실은 이 기술은 2019년부터도 계속 문제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자기가 겪어보지 않으니까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면 앵커님들이 이렇게 만들고 막 현장에서 막 30초 만에 춤추는 것만 합성하는 것만 보여드려도 충격을 되게 받으세요. 저는 오히려 놀랐어요. 그러니까 기술 아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큰 피해인지 알려주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7년 8년이 지날 정도로 그냥 조용히 있다가 이런 문제가 된다는 거 되게 충격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법안에 대해서 좀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님이 테일러 스위프트 얘기하셨는데, 올해 초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딥페이크로 문제가 된 게 왜 컸냐면, 그때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가 MZ세대의 아이콘이다 보니까 정치 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테일러 스위프트가 문제가 생기니까 미국에서도 양쪽 당이 다 일어나가지고 이거 빨리 법안 만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미국 언론들이 왜 이제서야 난리냐 이랬거든요. 우리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범죄로 보고 있는 거 몇 명의 일탈로 보니까 이거를 대부분의 처벌 중심으로 가는데요. 전 이번에 나온 미국 법안 중에 상당히 의미 있었던 게, 법 이름은 제가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이 피해, 아까 말씀 성범죄 피해가 생겼을 때 우리가 말하는 형사처벌만 하는 게 아니라 민사처벌이 이번에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 피해자가요, 예전에는 피해를 받아서 신고를 해도 그 사람이 쉽게 말해서 감옥 가고 그 사람이 벌금 내는 거 말고 피해자에게 오는 게 없었거든요. 그럼 이제 그 부분들은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심리적 치료만 받고 있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나온 법안이 뭐가 있냐면, 이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한테 소송을 걸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명예훼손이나 피해 보상에 대한 이제 실제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실제 금융과 연결이 되는 건데요.
전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의 댓글 문화가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아시겠지만은 소위 SNS에서 금융치료라고 하죠. 요즘에 친구들이 댓글 마음대로 못 다는 이유가 오히려 되게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그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이제 소송에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교육이 제일 먼저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거를 좀 많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얼마나 책임감 있게 써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20세기 이후에 새로 등장한 매스미디어들을 살펴보면은요, 매스미디어들이 새로 등장할 때마다 늘 언제나 이런 성적인 문제는 같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새로운 도구가 등장하면 그것을 정치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문화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언제나 성적으로도 사용해 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출판이 대중화되니까 음란 소설들이 대거 양산이 되기 시작했고요. 사진이 대중화되면 사진을 가지고 이런 음란물을 만드는 사례들이 늘어났고요. 또 비디오가 대중화되니까 비디오를 활용하는 음란물들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이렇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혹은 성적인 부분들을 모두 함께 끌고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최근에 딥페이크가 성적인 부분에서 많이 이슈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번은 거쳐가야 될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까 우리 김덕진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일주일 상간으로 이 딥페이크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폭발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이정수 이사님께도 좀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은 이제 두 분께서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을 듣다 보니 우리 세션의 제목이 지금 딥페이크 범죄인가 혁신인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좀 설정이 되었는데요. 두 분 발표를 듣다 보니 아 범죄일 수도 있고 혁신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범죄가 될 수도 있고 혁신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딥페이크는 무조건 범죄다. 딥페이크는 절대적으로 혁신이다. 이렇게 설정하는 논리 자체가 조금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저는 좀 이정수 이사님께 좀 새로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모두에 말씀하실 때 딥페이크가 딥러닝하고 페이크를 합성한 단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딥이라는 말은 다 아시는 대로 뭐 직역하면 깊은이란 뜻이지만 여기에서는 정말로 진짜 같은 매우 그럴듯한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페이크입니다. 페이크라는 단어입니다. 페이크라는 단어가 가짜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딥페이크라고 하는 말 자체가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혁신이 될 수도 있고 범죄가 될 수도 있는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 자체가 이미 가치 중립성을 벗어나 있는 것이죠. 가짜라는 말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이정수 이사님께 용어의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이 딥페이크라는 말을 계속 딥페이크라고 불러야 할지 아니면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서 이것을 좀 더 중립적인 표현으로 바꿔서 부르면 이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인식하고 활용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지 하는 좀 제안을 드리면서 너무 갑작스럽게 질문드려서 죄송한데 혹시 만약에 새로운 용어를 제안하실 수 있다면 딥페이크가 아닌 가능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주신 질문이 되게 어려워서 지금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좀 많은 고민이 되고 있고요. 저는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언어를 저희가 정의한다, 뭐 만들어 본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무의식적으로 누군가가 딥페이크란 기술을 순기능으로 좋은 쪽으로 쓰다 보면 그 모두가 공감하는 하나의 단어, 키워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아까 보여드렸던 리메모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 이미까지는 생성되지는 않았지만 리메모리를 떠오르면 딥페이크를 활용을 해서 고인들을 복원하고 추모하는 의미를 좀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군가가 좀 더 딥페이크를 좋은 기술로 활용을 하고 대표되는 단어가 나올 때까지 저는 이걸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청중분들도 많이 계신데 혹시 새로운 단어가
떠오르시는 분이 있으면 좀 우리가 그것들을 대중화하고 딥페이크의 순기능들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좀 홍보를 많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저는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영어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아서 좀 죄송합니다만 real like but not 뭐 이런 표현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김덕진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얘기를 하면 말씀하신 대로 딥페이크가 딥러닝 플러스 페이크인데 요즘엔 딥러닝만으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생성형 AI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좀 확장시키면 AI 생성 컨텐츠 혹은 AI 합성 컨텐츠라고 말하는 게 기술적으로는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기반의 합성 컨텐츠, AI 기반의 생성 컨텐츠라고 하는 게 제일 가치 중립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 AIGC라는 표현도 요즘에 많이 쓰이고 있죠. 네, 저희가 시간이 한 5, 6분 정도 남았는데요. 저희가 말씀 나누는 중에 혹시 청중분들께서 꼭 질문하고 싶다 아니면 의견을 개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한두 분 정도한테만 좀 기회를 드릴 테니까 나중에 좀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딥페이크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라고 해서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역기능 부분들은 이제 뭐 범죄로 활용되는 혹은 범죄를 유도하는 그 자체가 범죄이기도 하고 범죄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고 또 순기능에는 이것이 역사 교육이나 또는 가족들 간의 어떤 유대나 정서를 복원하는 부분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요 순기능도 우리가 최근에 그 음란물 이슈를 좀 지나가면 또 다른 이슈를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같은데요. 예를 들면 윤봉길 의사가 나와서 뭐라 본인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요 영상 자체가 지금은 윤봉길 의사를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복원시켰구나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감동을 얻을 수 있지만 늘 역사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대립적인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문제도 윤봉길 의사가 어떤 내용의 어떤 말을 어떤 강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또 사회적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영원한 순기능이 아닐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어떠신지요, 이정수 이사님? 예,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이제 이런 복원을 하고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뭐 역사적으로 자문을 받는 부분들, 그다음에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걸 순기능으로 만들었지만 나중에 또 역기능이나 안 좋은 부분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기능, 역기능을 나누는 구분점 중에 하나는요.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안 계신 분들, 돌아가신 분들을 복원하는 데는 굉장한 순기능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와 같이 동시대를 살고 있는 현존하는 인물들을 페이킹하는 것에서는 이것은 역기능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제일 포인트는 이걸 만드는 게 아니라 내용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영화 블랙미러가 있잖아요. 그 블랙미러에서 이미 이런 컨텐츠가 있었어요. 그래서 AI 스피커인데 이제 돌아가신 분과 대화를 하는데 이 AI가 계속 학습을 하니까 얘가 이 지금의 대화의 맥락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은 이미 세상에 없는 존재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의 것들을 학습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 방향성과 오더가 이상하게 가는 데서 포인트거든요. 아마도 제일 고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런 개발을 할 때 룰 베이스 기반으로 해서 정확하게 있는 걸로만 얘기를 하면 재미가 없고요. 그렇다고 이거를 막 말을 만들려고 하면은 되게 라이브하긴 한데 얘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두 가지 방향성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는 살아있는 사람 아니면 돌아가신 분과 상관없이 결국에는 이 생성형 AI라고 하는 녀석한테 어디까지 자율권을 줄 것인가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는 꼭 딥페이크 말고도 문제가 이제 될 게 오늘부터 챗GPT에 메모리라는 기능이 생겼거든요. 그 메모리가 뭐냐면 내가 우리 딸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으면 예를 들면 얘가 어느 순간 저희 3일 전에 딸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라고 AI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돼요. 그럼 이제 얘가 이제 만들거든요, 이야기를. 그럼 그 만드는 이야기에 내가 얼마나 이제 쏠려갈 것인가가 이제 되게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주 디테일한 가이드라인이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의 어떤 데이터를 만들면 재미가 없더라도 명확하게 추가적인 학습이 안 되게 만든다라든지, 아니면 이걸로 갖고 명확한 뭐 5가지 질문 안에서만 대답을 하게 한다든지, 좀 그런 디테일한 것들이 이제 필요한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아까 약속드린 청중분 중에 혹시 질문하고 싶으시거나 코멘트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한 분한테만 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요 앞에 계시네요. 네. 그 소속하고 성함을 좀 말씀해 주시고 네, 발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재직 중인 김동현 판사라고 합니다. 오늘 AI 쪽 관련 내용들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오늘 참석을 하게 됐는데, 자, 앞서 말씀해 주신 여러 법적 규제나 이 AI 기술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에 제가 조금 궁금한 부분은, 아까 잠깐 발표에서 언급이 되었었는데, 사실 이 AI, 특히 딥페이크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이 기술은 어떤 하나의 도구적인 측면에 다들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어떤 이 기술 자체가 범죄가 된다거나 이런 경우 외에도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여러 민형사 소송 과정에서 하나의 증거의 주요 위변작 과정에 굉장히 큰 도구로서 기여를 할 수가 있다는 염려가 많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이것은 절차적 외에도 실체적으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리메모리 같은 경우에 어떤 재산 분쟁, 유산 분쟁 같은 것들이 생겼을 때 어떤 하나의 컨텐츠로서의 증거적 자료로도 기능을 할 여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어떤 딥페이크 과정에서 이런 페이크 여부에 대한 기술 탐지에 대한 신뢰도가 현재 어느 정도나 되는지 첫 번째로는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이제 과거에 어떤 그런 증거 자료에 대한 판단 자료로 잘 삼지 못했던 유전자 감정 같은 여러 기술들이 지금은 과학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굉장히 객관적인 증거 자료 혹은 어떤 검증이나 감정의 대상물로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현재 이런 어떤 인공지능에 따른 딥페이크 여부를 확인하거나 탐지해낼 수 있는 기술적 수준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함이 있습니다. 이정수 이사님께 좀 짧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딥페이크 탐지의 간단한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리면, 원본 이미지하고 변조된 이미지의 미세한 차이를 학습을 시켜서 탐지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탐지율 관련된 부분들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이제 탐지율 관련된 부분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저희가 현재 페이스와 웹싱크, 페이스 제너레이션, 스테이블 디퓨전 달리 미드저니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학습 탐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생성 AI 관련된 기술들이 하루가 다르게 새롭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술을 오늘 얘기해서 탐지를 했을 때 탐지율이 9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 또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면 탐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 다음에 생성 AI가 창이라고 하면 이제 탐지는 방패라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들 하는데 속도를 따라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탐지율을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런 솔루션을 만들고 이걸 도입했을 때 1%라도 범죄를 예방하고 뭔가 좋은 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들을 좀 만족시키면서 좀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판사님께서 이렇게 직접 와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도구를 향한 기술이 발전하면 도구를 악용하는 것을 추적하는 기술도 역시 같이 발전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뭐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인문학적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방식으로 좀 말씀드리면, 오늘 두 분 말씀 듣다 보면 딥페이크가 왜 계속해서 이렇게 활성화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변신과 분신이라고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자기의 현재 모습을 바꾸고 싶은 변신의 욕망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여러 명의 자신으로 또 분화시키고 싶은 분신의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우리 옛날 이야기들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오늘날 디지털 플랫폼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딥페이크의 또 하나의 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딥페이크는 그 자체가 범죄일 수 없고 또 그 자체가 혁신일 수 없다. 인간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격이 앞으로 규정되어 갈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두 분 발표해 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좀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세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